일상 속의 가짜에서 나를 만나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을 위한, 아니면 누가 읽든 바로 그 독자를 위한 충언이다. 자신의 삶을 남과 다르고 보람 있게 가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해당되는 절실한 충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온갖 허위의식을 통틀어 블러프라고 호명하고, 이를 왜 어떻게 벗어던져야 하는가를 진술한다. 누가 이 일반적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도화된 사회의 권력이나 자본주의의 헌금 숭배에 반역하는 저항의 소리다. 그 말의 설득력에 따라 현대판 잠언으로 들릴 만하다. 저자 만프레트 위츠는 로마와 혼에서 의학, 철학, 신학을 공부했고 대중과학 분야에서 독일 최고의 문필가로 인정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다. 대중과학이란 영역을 두고 보면 그는 자신이 수학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소통과 조합에 능란한 필자다. 유럽에서는 그를 영혼의 전문가, 시대정신의 비평가라 부른다. 다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묘비명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주어진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설명이 부과되어 있다. 리처는 이 일관된 목표를 서구의 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예화들을 활용하며 밀고 나간다. 블러프란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고 때로는 거짓 정보로 협박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비정한 세상. 마치 트루먼 쇼처럼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태를 빗댄 말로 거짓과 속임수, 일상의 착각, 자기 합리화이며 블러프가 판치는 거대하고 은밀한 세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진술하는 데 저술의 목적이 있다면 동시대의 양식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붉은 지퍼를 이어는 책의 표지 디자인은 이 명료한 주제를 상징하듯 명쾌하고 산뜻하다. 리처는 시종일관 과학에서 신학에 이르는 광폭의 인식 공간을 운용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한 사유가 유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다른 저서, 신, 가장 위대한 존재의 짤막한 역사, 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 의 비교 및 비판은 리치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명징하게 부각한다. 신은 자연과 동일하다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간 아인슈타인의 범신론이나 가짜 배경을 배격하고 체험적 결과론에 근거한 니체의 무신론도 리치의 신관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보인다. 일찍이 파스칼이 과학자이며 신학자로서 고민했던 세계, 루시안 골드만이 숨은 신으로 표현했던 세계의 연장선상에 리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사정이 그러할 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자기 개발의 함정을 비판하는 리치의 논리는 매우 정연하고 이제적으로 빛난다. 대중문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착각의 중개상들이라 명명하고 미디어는 의식을 잠식하며 인터넷은 눈 감지 않는다고 언표할 때 리치에게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과 첨예한 시대 정신을 포괄하여 진단하는 문명비평가의 면모가 야괴하다. 이는 부와 미모만을 추구하는 페리스 힐튼 같은 부류나 성탄절을 파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분석적 비판에까지 나아간다. 그의 시각의 재화나 권력의 힘이 인생의 근본을 밀어내는 것은 블러프의 폐해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이 책은 리치의 세상을 보는 정제된 눈과 70년 생애의 노회한 경륜을 대변한다. 동시에 인류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진중한 질문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의 부피와 중량에 비해 그의 병기되어야 할 답변이 너무 소략하고 허약하다는 데 있다. 물론 저자는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 엄혹한 질문의 제기를 위해 있는 것이며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답변은 독자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 사례로 뛰어난 유머로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백헤루 켈링의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을 담은 저서,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를 적시했다. 그런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답변은 모두 너무 불친절하고 때로는 무책임하다. 위조된 세상을 넘어 실존적 세계로 나아가라는 그의 권유는 참신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방향의 제시를 넘어 그가 파헤친 허위의 세계에 필적할 실존적 답안의 제시는 미흡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므로 이 현대적 고전이라 할 만한 책을 리츠의 문맥에서 이해하고 연이어 우리 삶과 현실의 문맥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책을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일 터이기에 그러하다. 일상 속의 가짜에서 나를 만나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을 위한, 아니면 누가 읽든 바로 그 독자를 위한 충언이다. 자신의 삶을 남과 다르고 보람 있게 가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해당되는 절실한 충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온갖 허위 의식을 통틀어 블러프라고 호명하고 이를 왜 어떻게 벗어던져야 하는가를 진술한다. 누가 이 일반적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도화된 사회의 권력이나 자본주의의 황금 숭배에 반역하는 저항의 소리다. 그 말의 설득력에 따라 현대판 잠언으로 들릴 만하다. 저자 망프레트 위츠는 로마와 혼에서 의학, 철학, 신학을 공부했고 대중과학 분야에서 독일 최고의 문필가로 인정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다. 대중과학이란 영역을 두고 보면 그는 자신이 수학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소통과 조합에 능란한 필자다. 유럽에서는 그를 영혼의 전문가, 시대 정신의 비평가라 부른다. 다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묘비명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주어진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설명이 부과되어 있다. 리츠는 이 일관된 목표를 서구의 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예화들을 활용하며 밀고 나간다. 블러프란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고 때로는 거짓 정보로 협박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비정한 세상. 마치 트루먼쇼처럼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태를 빗댄 말로 거짓과 속임수, 일상의 착각, 자기 합리화이며 블러프가 판치는 거대하고 은밀한 세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진술하는 데 저술의 목적이 있다면 동시대의 양식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붉은 지퍼를 여는 책의 표지 디자인은 이 명료한 주제를 상징하듯 명쾌하고 섬뜩하다. 리츠는 시종일관 과학에서 신학에 이르는 광폭의 인식 공간을 운영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한 사유가 유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다른 저서, 신, 가장 위대한 존재의 짤막한 역사, 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 의 비교 및 비판은 리츠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명징하게 부각한다. 신은 자연과 동일하다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간 아인슈타인의 범신론이나 가짜 배경을 배격하고 체험적 결과론에 근거한 니체의 무신론도 리츠의 신관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보인다. 일찍이 파스칼이 과학자이며 신학자로서 고민했던 세계, 루시안 골드만이 숨은 신으로 표현했던 세계의 연장선상에 리츠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사정이 그러할 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자기 개발의 함정을 비판하는 리츠의 논리는 매우 정연하고 이제적으로 빛난다. 대중문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착각의 중개상들이라 명명하고 미디어는 의식을 잠식하며 인터넷은 눈 감지 않는다고 언표할 때 리츠에게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과 첨예한 시대 정신을 포괄하여 진단하는 문명 비평가의 면모가 야괴하다. 이는 부와 미모만을 추구하는 페리스 힐튼 같은 부류나 스탄저를 파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분석적 비판에까지 나아간다. 그의 시각의 재화나 권력의 힘이 인생의 근본을 밀어내는 것은 블러프의 폐해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이 책은 리츠의 세상을 보는 정제된 눈과 70년 생애의 노회한 경륜을 대변한다. 동시에 인류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진중한 질문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의 부피와 중량에 비해 그의 병기되어야 할 답변이 너무 소략하고 허약하다는 데 있다. 물론 저자는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 엄혹한 질문의 제기를 위해 있는 것이며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답변은 독자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 사례로 뛰어난 유머로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데케루텔링의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을 담은 저서,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를 적시했다. 그런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답변은 모두 너무 불친절하고 때로는 무책임하다. 위조된 세상을 넘어 실존적 세계로 나아가라는 그의 권유는 참신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방향의 제시를 넘어 그가 파헤친 허위의 세계에 필적할 실존적 답안의 제시는 미흡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므로 이 현대적 고전이라 할 만한 책을 리츠의 문맥에서 이해하고 연이어 우리 삶과 현실의 문맥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책을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일 터이기에 그러하다. 일상 속의 가짜에서 나를 만나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을 위한, 아니면 누가 있든 바로 그 독자를 위한 충언이다. 자신의 삶을 남과 다르고 보람 있게 가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해당되는 절실한 충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온갖 허위 의식을 통틀어 블러프라고 호명하고 이를 왜 어떻게 벗어던져야 하는가를 진술한다. 누가 이 일반적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도화된 사회의 권력이나 자본주의의 황금충대에 반역하는 저항의 소리다. 그 말의 설득력에 따라 현대판 자문으로 들릴만하다. 저자 만크레트 위츠는 로마와 혼에서 의학, 철학, 신학을 공부했고 대중과학 분야에서 독일 최고의 문필가로 인정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다. 대중과학이란 영역을 두고 보면 그는 자신이 수학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소통과 조합에 능란한 필자다. 유럽에서는 그를 영혼의 전문가, 시대 정신의 비평가라 부른다. 다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묘비명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주어진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설명이 부과되어 있다. 위츠는 일관된 목표를 서구의 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하들을 활용하며 밀고 나간다. 블러프란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고 때로는 거짓 정보로 협박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발견하는 비정한 세상. 마치 트루먼 쇼처럼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태를 빗댄 말로 거짓과 속임수, 일상의 착각, 자기 합리화이며 블러프가 반칠거대하고 은밀한 세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진술하는 데 저술의 목적이 있다면 동시대의 양식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붉은 지퍼를 이어는 책의 표지 디자인은 이명료한 주제를 상징하듯 명쾌하고 산뜻하다. 위츠는 시종일관 과학에서 신학에 이르는 광폭의 인식 공간을 운영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한 사유가 유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다른 저서, 신, 가장 위대한 존재의 짤막한 역사, 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 의 비교 및 비판은 리츠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명징하게 부각한다. 신은 자연과 동일하다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간 아인슈타인의 덩신론이나 가짜 배경을 배격하고 체험적 결과론에 근거한 니체의 무신론도 리츠의 신관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보인다. 일찍이 파스칼이 과학자이며 신학자로서 고민했던 세계, 루시안 골드만이 숨은 신으로 표현했던 세계의 연장선상에 리츠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사정이 그러할 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자기 개발의 함정을 비판하는 리츠의 논리는 매우 정연하고 이지적으로 빛난다. 대중문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착각의 중개상들이라 명명하고 미디어는 의식을 잠식하며 인터넷은 눈 감지 않는다고 언표할 때 리츠에게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과 첨예한 시대 정신을 포괄하여 진단하는 문명 비평가의 면모가 야기하다. 이는 호와 미모만을 추구하는 페리스 힐튼 같은 도류나 성탄절을 파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분석적 비판에까지 나아간다. 그의 시각에 재화나 권력의 힘이 인생의 근본을 밀어내는 것은 블러프의 폐해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이 책은 리츠의 세상을 보는 정제된 눈과 70년 생애의 노회한 경륜을 대변한다. 동시에 인류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진중한 질문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의 부피와 중량에 비해 그에 변개되어야 할 답변이 너무 소략하고 허약하다는 데 있다. 물론 저자는 이렇게 강변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 엄혹한 질문의 제기를 위해 있는 것이며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답변은 독자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 사례로 뛰어난 유머로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캐로텔링의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을 담은 저서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를 적시했다. 그런가 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을 읽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답변은 모두 너무 불친절하고 때로는 무책임하다. 위조된 세상을 넘어 실존적 세계로 나아가는 그의 권유는 참신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방향의 제시를 넘어 그가 파헤친 그의 세계에 필적할 실존적 답안의 제시는 미흡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므로 이 현대적 고전이라 할 만한 책을 리츠의 문맥에서 이해하고 연이어 우리 삶과 현실의 문맥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책을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일 터이기에 그러하다. 일상 속의 가짜에서 나를 만나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을 위한, 아니면 누가 있든 바로 그 독자를 위한 충언이다. 자신의 삶을 남과 다르고 보람 있게 가지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해당되는 절실한 충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온갖 허위 의식을 통틀어 블러프라고 호명하고 이를 왜 어떻게 벗어던져야 하는가를 진술한다. 누가 이 일반적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도화된 사회의 권력이나 자본주의의 황금충대에 반역하는 저항의 소리다. 그 말의 설득력에 따라 현대판 자문으로 들릴만하다. 저자 만크레트 위츠는 로마와 혼에서 의학, 철학, 신학을 공부했고 대중과학 분야에서 독일 최고의 문필가로 인정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다. 대중과학이란 영역을 두고 보면 그는 자신이 수학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소통과 조합에 능란한 필자다. 유럽에서는 그를 영혼의 전문가, 시대 정신의 비평가라 부른다. 다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묘비명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주어진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설명이 부과되어 있다. 위츠는 일관된 목표를 서구의 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하들을 활용하며 밀고 나간다. 블러프란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고 때로는 거짓 정보로 협박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발견하는 비정한 세상. 마치 트루먼 쇼처럼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태를 빗댄 말로 거짓과 속임수, 일상의 착각, 자기 합리화이며 블러프가 반칠거대하고 은밀한 세상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진술하는 데 저술의 목적이 있다면 동시대의 양식 있는 독자들이 이 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붉은 지퍼를 이어는 책의 표지 디자인은 이명료한 주제를 상징하듯 명쾌하고 산뜻하다. 위츠는 시종일관 과학에서 신학에 이르는 광폭의 인식 공간을 운영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한 사유가 유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다른 저서, 신, 가장 위대한 존재의 짤막한 역사, 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
의비교 및 비판은 위치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명징하게 부각한다. 신은 자연과 동일하다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간 아인슈타인의 덩신론이나 가짜 배경을 대격하고 체험적 결과론에 근거한 니체의 무신론도 위치의 신관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보인다. 일찍이 파스칼이 과학자이며 신학자로서 고민했던 세계, 루시안 골드만이 숨은 신으로 표현했던 세계의 연장선상에 위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사정이 그러할 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그리고 그의 바탕을 둔 자기 개발의 함정을 비판하는 위치의 논리는 매우 정연하고 이지적으로 빛난다. 대중문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착각의 중개상들이라 명령하고 미디어는 의식을 잠식하며 인터넷은 눈 감지 않는다고 언표할 때 위치에게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과 첨예한 시대 정신을 포괄하여 친다는 문명 비평가의 면모가 야기하다. 이는 부와 미모만을 추구하는 페리스 힐튼 같은 보류나 성탄절을 파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분석적 비판에까지 나아간다. 그의 시각의 재화나 권력의 힘이 인생의 근본을 밀어내는 것은 블로프의 폐해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이 책은 위치의 세상을 보는 정제된 눈과 70년 생애의 노회한 경륜을 대변한다. 동시에 인류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진중한 질문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의 국기와 중량에 비해 그에 병기되어야 할 답변이 너무 소략하고 허약하다는 데 있다. 물론 저자는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 엄혹한 질문의 제기를 위해 있는 것이며 시의 적정하고 유효한 답변은 독자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그 사례로 뛰어난 유머로 유쾌한 즐거움을 주는 헤케르텔링의 산티아고 순례길 체험을 담아서서 그 길에서 나를 만나다 를 적시했다. 그런가 하면 구스토이에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을 읽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기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답변은 모두 너무 불친절하고 때로는 무책임하다. 위조된 세상을 넘어 실존적 세계로 나아가라는 그의 권유는 참신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방향의 제시를 넘어 그가 파헤친 그의 세계에 필적할 실존적 답안의 제시는 미흡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므로 이 현대적 고전이라 할 만한 책을 위치의 문맥에서 이해하고 연이어 우리 삶과 현실의 문맥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책을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일 터이기에